안녕하세요. 투익컨설팅 김인현 대표입니다. 외부 연계 패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융 샌드박스의 외부 연계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외부 연계는 기존 금융제도에서도 상당 부분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금융 샌드박스로 지정받지 않고도 외부 연계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카드사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가맹점 동의 없이 사업자 등록번호를 제공하는 그런 샌드박스 등을 받았고요. 신한카드는 신한금융투자와 제휴해서 카드 결제 건별 자투리 금액을 해외 주식의 소액 투자 서비스를 지정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은행과 DTB 대구은행은 해외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의 환전을 도와주기 위해서 드라이브스루 요식 업체나 항공사 체크인 데스크와 제휴해서 여행객이 미리 앱으로 등록하게 되면 현장에서 환전 서비스를 바로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서비스를 지정받은 바 있습니다. KB손해보험은 브링크 라이스와 제휴해서 항공지원보험 상품 가입을 항공권 예약 시점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개발하였습니다. 샌드박스에 지정된 사례 말고도 금융사들의 외부 연계 패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투익컨설팅은 국내 금융사들의 외부 연계 패턴을 조사해서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상품 중개는 파트너의 고객에게 나의 상품을 파는 유형입니다. 고객 유입은 파트너의 고객을 나의 고객으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금융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외부의 커머스, 통신 등과 공유하는 패턴도 있습니다. 또 금융사가 가지고 있는 영업점 등의 인프라를 외부와 공유하는 인프라 공유 패턴이 있었습니다. 금융사의 상품과 커머스, 포털 등 타 제휴 업체의 상품과 융합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는 상품 융합 패턴도 있었습니다. 먼저 상품 중개 패턴은 나의 상품을 제3자를 통해 판매한 패턴입니다. 4가지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은행, 보험, 펀드, 카드, 캐피털이 가지고 있는 금융사 상품을 은행, 보험과 같은 다른 금융사가 판매하는 유형입니다. 또는 은행, 보험, 카드 상품을 다 모아서 비교해주고 고객이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고르게 하는 핀테크 회사와 제휴도 있었습니다. 또는 중고차 구입 같은 내구재를 판매하는 기업인 경우에 판매할 때 여신이 함께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커머스에 금융을 내재화해서 소비자 금융이 확산되는 그러한 형태의 유형도 있었습니다. 커머스 플랫폼 같은 경우는 커머스 플랫폼 안에 활동하고 있는 상인들을 위한 여신이 필요할 텐데 그런 가입자 대상 마케팅하는 공급망 금융 확산과 같은 패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패턴들은 주로 상품 중개 패턴은 주로 여신 상품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고 점차 상품 비교를 통해서 고객이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상품 중개 유형을 적용할 경우 불완전 판매가 발생할 수 있고 상품 판매 이후에 사후 서비스 등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객 유입은 타 플랫폼의 사용자를 나의 사용자로 유입하는 유형입니다. 유입된 사용자가 고객으로 바뀌는 것은 내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 매력이 결정합니다. 마켓플레이스에서 소비하는 소비자에게 금융회사는 지불결제를 내재화시켜서 사용자의 지불조력을 절감시킴으로 인해서 마켓플레이스 소비자를 금융회사의 소비자로 유입시킬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금융회사는 핀테크 사용자를 금융회사가 유입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로보 어드바이저 또는 투자자산 관리 같은 서비스라는 핀테크 회사와 제휴를 통해서 금융회사는 자신의 소비자를, 금융소비자를 핀테크 사용자로 전환시키면서 동시에 금융회사는 자신의 고객에게 서비스 선택과 확대라는 효과를 줄 수 있게 됩니다. 카카오뱅크는 창립 초기부터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를 모색해 왔는데 증권회사와 카드회사의 고객 유입 활동을 이벤트를 펼쳐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신한은행과 제휴를 하고 있는데요. 신한은행은 카카오 모빌리티에 가입되어 있는 운전자, 사용자 대상으로 특화 상품과 마케팅을 통해서 카카오 모빌리티의 운전자 사용자가 신한은행의
상품을 이용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그 연계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볼 것은 증권사, 카드회사 같은 금융회사도 이미 상장수의 고객을 갖고 있고 마케팅 능력도 있는데 왜 증권사, 카드사의 고객 모집을 카카오뱅크가 대신했을 때 효과가 있었을까요? 다시 얘기하면 금융 플랫폼이 커머스 플랫폼보다 매력적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카카오뱅크는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한, 다시 얘기하면 카카오뱅크의 액티브 유저 MAU가 기존 금융회사 MAU보다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상품 융합은 페르소나 특성에 맞는 상품 디자인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페르소나는 타겟하는 고객의 공통 특성을 갖고 있는 표준적인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상품 융합을 접근했을 때 단기간에 고객을 크게 확보한 성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네이버는 증권사, 은행과 제휴해서 네이버 통장으로 하는 통화계좌 서비스를 만들었고 통화계좌 서비스의 구독 모델을 실현해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네이버는 은행 캐피탈과 제휴해서 네이버의 입점에 있는 소상공인 대상 여신상품을 개발했고 공급망 금융을 장점을 잘 활용한 사례입니다. 카카오뱅크는 마켓컬리, 세븐일레븐 등과 제휴해서 마켓컬리와 세븐일레븐의 고객의 특성에 맞는 그러한 상품을 만들어서 출시했더니 그 상품을 인기가 있어서 마켓컬리나 세븐일레븐이 사용자 확보하는 데 크게 성공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은행들은 요기요, 집탁 등과 같은 전문 커머스 업체와 제휴해서 은행이 제공하고 있는 슈퍼앱에 이런 서비스를 부과하는, 다시 얘기하면 은행이 제공하는 앱 서비스 구성을 맞추기 위해서 슈퍼앱 부가 서비스를 개발한 형태로 상품 융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품 융합은 게임, 가상자산 계좌, 건강 등으로 점점 더 확산된 추세에 있습니다. 인프라 공유는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서 수익을 만드는 것입니다.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째는 금융회사가 다른 인프라가 필요한 경우이고요. 두 번째는 금융회사 인프라를 활용한 경우입니다. 금융회사가 다른 인프라가 필요한 경우에는 타 플랫폼이 보유하고 있는 점포를 활용하면 되겠고요.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영업점의 인프라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서 레버리지를 높이는 방향이 있습니다. 은행은 증권사와 교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은행에서 대부분의 증권사의 계좌를 개설할 수가 있고 자금 이체 서비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은행과 은행은 현재는 검토 중이지만 은행과 은행이 영업점을 은행별로 두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은행이 영업점을 공동 운영하는 방식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은행은 편의점을 활용해서 MZ세대에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편의점의 점포 안에 셀프 서비스 같은 금융 서비스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 시설을 설치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대부분의 편의점의 공간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은행이 원하는 수준의 디지털 서비스를 설치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은행과 테크 기업은 은행이 갖고 있는 금융 상품과 서비스 제공 인프라와 테크 기업이 갖고 있는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결합해서 새로운 형태의 금융 서비스를 만드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금융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고객감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데이터 공유는 금융회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타 기업의 데이터와 융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데이터 공유는 여러 산업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공유되고 있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또한 데이터 공유가 되었다 하더라도 공유한 데이터로부터 어떻게 가치를 만들 거냐라는 것은 또 하나의 어려운 문제입니다. 데이터 공유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상품 기획과 서비스 협업이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것이 생각입니다.
사례를 보면요. 이업종 데이터 융합 플랫폼은 KB국민카드가 주도하는 빅데이터 동맹입니다. 롯데백화점, 다나와, 티머니, 토파스, AB180, 롯데카드, 티맨 모빌리티, 롯데면세점 등 여러 회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민카드와 다나와는 이업종 데이터 융합 플랫폼을 이용해서 제휴 마케팅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그 결과로 만들어진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 라는 것은 아직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교보생명이 주축이 되어서 만든 것이 금융데이터 대회입니다. 교보생명은 금융데이터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은행, 우리카드, 미래에셋증권, 한화손해보험, 나이스평가정보 등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금융, 소비, 건강 등에 이르는 통합 고객 생활 데이터를 모으겠다는 것, 그리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겠다는 것이 목표이고, 데이터 거래소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뚜렷한 실정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KB국민카드와 교보생명이 만드는 데이터 공유 인프라는 의미는 있어 보이지만 아직 성과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반면에 성과를 내고 있는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더 좋은 비전과 제휴해서 데이터 공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이 더 좋은 비전에 724억 원이라고 하는 전략 투자를 했고요. 신한은행은 더 좋은 비전의 데이터 기반으로 특화 금융상품을 만들었고, 더 좋은 비전 ERP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재무예측 컨설팅 서비스도 최근에 출시한 바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교보문고와 제휴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교보문고의 서적 구매 같은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카카오뱅크는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카카오뱅크가 교보문고 데이터에 주목한 것은 아마존의 서적 구매 데이터를 가지고 신용평가 모형을 썼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카카오뱅크와 교보생명, 교보증권도 제휴했는데요. 교보생명과 교보증권은 카카오뱅크 플랫폼을 통해서 금융상품을 판매하도록 협약을 맺었습니다. 교보문고는 카카오뱅크에 데이터를 주고 카카오뱅크는 교보생명과 교보증권에 금융사업을 판매하는 방식의 제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부 연계 유형 5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외부 연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금융을 기반으로 합니다. 금융이 튼튼해야 타 서비스를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금융이 튼튼하지 않으면 생활이나 통신 같은 생활 금융 플랫폼으로 확장할 수가 없습니다. 금융이 외부 연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4가지 역량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금융 라이센스, 외부에서 원하는 허가를 받고 있어야 되겠죠. 상품 가치, 상품이 동종 금융회사와 비교해 봤을 때 더 뛰어난 경쟁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데이터는 양도 충분할 뿐만 아니라 질도 좋아야 되겠고, 데이터가 그때그때 업데이트 되어서 리얼타임 밸류를 반영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고객은 고객 규모가 큰 것도 중요하지만 고객과 금융회사의 상호작용, 고객 간 상호작용, 다시 얘기하면 사용자 수가 충분히 많아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역량이 갖추어지게 되면 금융회사가 이런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플랫폼 비즈니스로, 생활금융 플랫폼 비즈니스로 진화를 추구할 수 있겠습니다. 4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첫째는 고객에 대한 생각을 조금은 잊어버리고 사용자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겠고, 사용자를 더 많이 유입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유입된 사용자가 고객화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금융회사 이미 보유하고 있는 물적 자산, 지적 자산, 디지털 자산의 레버리지를 높여야 되겠다는 거고요. 수익을 독점하거나 수익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하기보다는 파트너와 윈윈 관계를 설정해서 상승 효과를 일으키고 결과 생태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3가지와 더불어서 기술적 인프라도 필요한데요. 이런 연결은 IT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연결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빠르고 유연하고 효율적인 플랫폼, 보통은 오픈 플랫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플랫폼이 갖춰져야 되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융회사는 외부 연계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연계로 수익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금융회사는 외부 연계로 발생한 수익이 기존 채널에서 발생한 수익보다 더 많다고도 합니다. 금융회사가 외부 연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자신의 브랜드로 추진하기보다는 외부 연계가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생활금융 서비스를 제약한다면 그 생활 서비스를 일일이 금융사가 다 만들기보다는 그러한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과 제휴하는 것이 더 빠르고 더 쌉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고객이 이미 쓰고 있는 생활 브랜드를 금융회사 브랜드로 바꿀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금융회사가 외부 연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스스로 외부 연계에 유리한 입장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외부 연계에 필요한 역량은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부 연계 필요 역량 중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면 오픈 플랫폼과 데이터 자산입니다. 오픈 플랫폼은 유연하고 빠르고 효율적이고 그리고 안전한 연결을 보장해야만 하겠습니다. 데이터 자산은 잘 정비되어 있어서 데이터를 통해서 외부 연계 대상 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원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외부 연계 패턴을 설명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